실전 자동화 백과 사전 공간자동화TV의 이PD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 작업하시다 보면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힘들 때 조금 힘내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프로그램 짜고 배선하고 모터 돌리고 할 때 뭐 힘든 거 엄청 많으실 거예요. 많은데 그중 제일 힘든 게 뭔가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.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이고 하면은 뭐 이래저래 맞추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뭐 꿈쩍도 안 할 때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.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정말 막 이것저것 막 손대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.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. 전혀 뭔가 반응이 아예 없고, 사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때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당직을 선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다루던가 뭐 어떤 타이핑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업 진행되는 게 내가 얼만큼 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. 이게 보이는데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게 딱 완성이 돼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해야지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작업이 진짜 잘 움직이기 전까지는 뭔가를 하고 있어도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딱 되면은 일이 끝나는데 안 되면은 정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많이 헤맬 거예요.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중에서 엔드 게이트, 모든 조건들이 만족해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거,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. 내가 작업을 뭐 10% 했는지 20% 했는지 아니면 99%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99%라도 이 표시가 안 나고 정말 100%가 돼야지만 딱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. 제가 또 고생했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처음 PLC를 시작할 때 서버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엔 PLC가 작은 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조금 연습해보고 모터 달아서 해보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델이 있을 겁니다. XBC DN32H. 이 모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이 모델 사고 뭐 솔밸브 달아서 움직이고 뭐 출력 조금 해보고 입력해보고 타이머 카운터 이런 건 사실 좀 쉬웠어요.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책 보고 조금 찾아보고 뭐 큰 막히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. 중간중간 막히는 건 있었지만 하루 이틀이면 다 해결하고 그냥 끝났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고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고객센터 물어보니까 이게 LS 산전 EPLC를 쓰고 있는데 서버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범용 펄스형 타입 서버를 또 구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미쓰비시 서버가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때도 알고 있어서 그럼 미쓰비시 범용 펄스형 타입을 사면 되겠다. 그래서 일단 400W짜리 모터를 하나 구입했어요. 하나 구입하면서 그래도 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, 또 이것도 영상으로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때 말씀드린 대리점은 아닌데 다른 곳에서 구입했습니다. 다른 곳에서 구입했지만 그 대리점에서도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친절하게, 내가 처음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 펄스형 타입은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배선할 게 엄청 많아요. 또 참 처음부터 어려운 걸 선택했는 거죠. 배선할 게 엄청 많은데 또 그 배선들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분이 또 배선하는 방법을 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같이 택배로 물건 보낼 때 같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 그 방법대로 일단 배선을 하고 전원 연결하고 일단 딱 켰어요. 켜니까 딱 전원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생각보다 쉽네 생각했죠. 왜냐하면 전원 연결하니까 당연하게 불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 불만 들어와도 신기했어요. 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미쯔비시에서 보니까 이 서버를 USB로 연결해서 그냥 수동으로 마우스로 쉽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일단 다운받아서 연결해 봤습니다. 연결을 해보니까 일단 뭔가 연결은 돼요. 또 USB에 연결은 되는데 뭐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. 아무래도 뭐 에러가 뜨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에러 없이 안 움직이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움직이지가 않아요. 얘가 이게 왜 안 움직이지 하다가 그걸로 한 2, 3일 동안 또 고생했습니다. 왜 안 움직이지 하다가 또 어디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
알고 보니까 서버는 이 제어 쪽에도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구동부 쪽에도 전원을 또 따로 넣어줘야 되더라고요. 와,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, 이게 매뉴얼이나 배선도에 보면 연결해라 다 돼 있어요. 다 돼 있는데 이게 실수로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이 배선도도 엄청 많이 보고 했는데도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, 그게. 그러고 이제 구동부 쪽에다가 전원을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딱 눌러서 수동을 돌려보니까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, 이제. 이거 하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, 저는. 참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도 이게 제대로 보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좀 했습니다.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으니까, 조그 모드 해봤죠? 조그 모드를 해봤으니까 이제 PLC랑 연결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제어를 해보겠다. 이제 배선을 막 했습니다.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이 알려준 도면 보고 이것저것 배선을 해봤는데, PLC에서 일단 딱 돌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내가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좀 이것도 보완하고 저것도 보완하고 아무리 해봐도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이게 왜 안 움직이지? 이러면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계속 막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책도 찾아보면서 엄청 공부했어요. 그렇게 하면서 뭐 사실 몰랐던 부분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씩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안 움직이길래 입력 쪽 배선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DI컴이 있고 DO컴이 있더라고요.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그때는 D컴, 도컴인 줄 알았어요. DI컴, DO컴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디지털 인풋이죠. 디지털 아웃풋이고 정말 단순한 거였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 배선들 바꿔봤어요. 바꿔보니까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바꾸다가 실수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뭐가 퍽거리면서 아주 작은 불꽃이 딱 튀기면서 퍽거리더라고요. 그때서야 이제 불길한 느낌이 딱 왔는 거죠. 이거 뭔가 좀 사고 쳤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 커넥터를 딱 빼보니까 커넥터 끝에 한 단자 하나가 노랗게 타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는 해보니까 뭐 되는 게 없어요. 이거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이거 참 난리나다 싶어가지고 미쓰비시 AS 해주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AS는 해준다 하더라고요. AS는 해주는데 이 부분 태웠다고 하니까 그 태웠는 것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어 쪽 기판을 다 갈아야 된대요. 그때 미쓰비시 J4 400W짜리 앰프가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몇만 아니면 30만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수리비가 한 16만 원인가 18만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서버 드라이브 맡겨가지고 수리를 또 했습니다. 또 수리를 하는 동안 또 넉넉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LS 산전에 전화해가지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또 이번에 말씀해 주시는 게 전자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전자기업이라는 거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갖고 전자기업이 때문에 펄스가 안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전자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봤어요. 공부도 해놓고 또 그분한테 한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막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.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라면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분은 진짜 30분 동안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. 그래서 이제 AS4에 있는 서버만 택배로 오면은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 또 기다렸습니다. 기다려서 이제 택배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생각했어요. 그때는 무조건 된다 생각하고 딱 연결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미치겠더라고요. 이제 더 이상 막 해볼 것도 없고 또 구입해 있는 대리점이 하필 제가 경북 경주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였어요. 또 다행히 또 그 업체에서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끄는 것보다는 그냥 차 트렁크에다가 PLC하고 서버하고 노트북 싣고 그냥 서울 하루 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내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. 올라가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같이 또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오후 시간 내내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땐 왜 안 되는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분들은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됐는 건지 모르겠어요, 정확하게. 어쨌든 안 됐어요, 이게. 안 돼가지고 그래도 거기 또 하루 종일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6시쯤
다시 또 내려왔어요. 내려오니까 밤 10시 넘었겠죠. 아,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, 그때 진짜. 와, 그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, 그래도 한 번 더 정신을 가다듬고, 이제 다음날 조금 해보자 싶어가지고, 또 LS 산전에서 또 알려준 게, 이게 펄스 타입이라 하더라도 펄스를 보내주는 방법, 또 서버에서는 펄스를 받는 방법, 이거 매칭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. 정확하게 서로 똑같이 되도록. 사실 그것도 해봤어요.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. 근데 또 내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가지고, 보내주는 방법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. 몇 개가 있고 받는 것도 몇 개가 있죠.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들, 보내는 쪽이 1번 하면은 받는 쪽이 1번, 2번, 3번 다 해보고, 보내는 쪽 2번 하면 또 1번, 2번, 3번 다 해보고, 이렇게 매칭하면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서버 드라이브 쪽 모니터를 해보니 펄스가 일식, 이식 들어가는 거예요. 전에는 펄스가 항상 빵이었어요. 빵이었던 게 펄스가 하나씩 카운터가 되는 거였어요. 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, 진짜 정말 안 될 때 뭐까지 했냐면은 이 PLC로 펄스 카운터가 안 들어가니까 내 손으로 펄스를 이렇게 딱딱딱 펄스를 찍으면 펄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물론 안 되겠죠. 안 됐는데,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 주고받는 방법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, 하나씩. 이제 들어가니까 희망이 생겨서 일식 들어가네? 그럼 단위를 좀 높여보자. 그러니까 10펄스씩 들어가고, 높이니까 100펄스, 1000펄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전자기업이. 이제 전자기업이를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펄스를 딱 세팅해서 넣어보자. 전자기업이 세팅하고 PLC에서 보내주는 펄스를 정확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펄스를 딱 넣으니까 정확하게 서버가 한 바퀴 쫙 돌더라고요. 이게 진짜 안 움직이는 거, 한 번 움직이는 게 어렵지, 한 번 움직이는 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빨리 돌리고 가감속을 주고 그래프를 S컵을 그리고 캠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. 서버 모터 정말 딱 돌리기까지 한 달 걸렸고, 돌리고 나서 캠 그래프까지 그리는데 한 2,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. 캠 그래프 그릴 때쯤 서버 모터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. 하나 더 구입해서 이제 보관 제어, 동기 제어 다 해봤어요. 이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어렵지, 보관 제어, 동기 제어 이런 캠 그래프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. 그냥 움직이니까. 그거는 반대로 움직이면 또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, 느리면 빨리 하면 되고, 원점 바꾸는 방법도 센서 여러 개 달아서 해야 되고 하나만 달아서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냥 진짜 이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일도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 한 바퀴 돌리기 위한 한 달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99%의 작업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 한 바퀴가 안 돌았기 때문에 나머지 1%를 못 채웠던 거죠.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,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은 한 방에 딱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삽질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,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들을 하시면서 물론 막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막히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앞으로 서버 쪽이라던가 HMI 아니면 통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한 번은 막힐 일이 있어요. 한 번은 막힐 일이 있을 때 하다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, 지금쯤이면 내가 한 99%쯤 작업이 진행되었다, 이런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1%를 추가해서 일이 정말 깔끔하게 딱 끝나고 내공은 쌓이고, 이런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EPD의 서버 모터 한 바퀴 돌리기 위한 과정, 이 한 달의 기간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, 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한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